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 들었던 여러분의 진로 수업 강의는 어땠습니까? 이제 이쯤 되면은 학교에서 서로 얼굴 맞대고 진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우리에게 조금 더 온라인 수업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좀 낯설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낯선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여러분의 개인의 시간으로 앉아서 공부하고 또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자신을 깊게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주제와 함께 진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로 수업의 주제는 의사소통 강점으로 승부하라 라는 전제를 세워놨습니다. 여러분의 학교 생활과 앞으로의 여러분의 사회생활은 대부분 혼자 하는 생활이 아니라 여러 명과 함께 하는 생활, 또 내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고 내 생각이 남에게 또 이해되어지고 또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전문인들이 하는 이야기이니 거기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아래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의 소리를 들어봅시다. 잘 아는 여우와 두루미라는 이솝우화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 생각나십니까? 그릇의 모양에서 나오는 상대를 골탕 먹이는 이야기. 오늘은 수업 주제와 함께 선생님은 이 부분을 보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두 개의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두루미가 여우를, 또 여우는 두루미의 입장을 조금만 더 이해할 수 있었다면 이들은 좀 더 즐거운 식사, 즐거운 대화, 즐거운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학습 목표를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한 의사소통 방식의 유형과 특성을 이해하고 나 전달법을 배워서 의사소통에 효과적으로 사용해보자. 물론 오늘 1시간의 강의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한 번 더 이 얘기를 전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두 영화를 소개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영화를 보셨나요? 인사이드 아웃 인턴 영화는 선생님이 강추하는 영화니까 여러분의 온라인 학습 기간 중에서 집에서 한 번 더 볼 수 있으면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영화의 공통점은 뭘까요? 라일리라는 주인공이 나오는 인사이드 아웃은 이 라일리의 머릿속에 5 요정이 있어서 기쁨이, 행복이, 슬픔이, 까칠이 이런 5개의 요정들이 이 라일리의 성장에 관여한다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에는 처음에 행복이가 본인이 라일리를 가장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감정들의 의견을 조금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서로 필요한, 모두가 필요한 감정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라일리도 성장한다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죠. 인턴이라는 영화는 어떤 영화냐 하면 줄스라고 나오는 이 30세 여성 CEO가 벤으로 나오는 70세의 인턴과의 인간관계,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줄스가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중요한 것들을 알아가는, 역시 서로 다른 언어를 알아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두 영화의 공통적인 주제는 서로 말하는 내면의 이야기가 다르고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서로를 잘 알 수 없다. 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라는 이런 이야기라고 공통 지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어지는 서로 다른 감정과 서로 다른 표현법, 서로 다른 의사소통 방법을 잘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분이에요. 버지니어 사티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고요. 경험주의 가족 치료를 말한 창시자이신데 이분은 의사소통은 남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일을 겪는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해서 각 사람마다 의사소통을 다른 방법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방법을 이 5가지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일치형의 5가지로 의사소통 방법을 분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방법을 통해서 나는 어떤 형태로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는가? 나는 왜 매번의 상황마다 스트레스를 받을까? 나는 왜 말하면 친구들이 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까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회유형입니다. 저 나오는 그 캐릭터의 표정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회유형은 모든 매사에 타인과 상황에 대한 이해만 있지 자기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타인과 상황을 우선적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존감이 낮고 다른 의견에 쉽게 동조되는 그런 내면의 생각 때문이에요. 즉 매사를 상대방에게 뭔가 미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죠. 이 친구의 속마음에는요, 지나치게 착한 행동, 난 착해야 돼라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비난형인데요. 표정에 뭔가 화나 있는 게 보이나요? 회유형과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인은 무시합니다. 모든 생각의 입장에 자기의 입장을 굉장히 강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결정을 쉽게 지적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이야기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원인들을 남에게 돌리는 성향이 많고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내면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기 싫어서 자신을 더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늦게 일어난 것은 엄마가 깨우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공부를 오늘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은 친구가 나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모든 생각들을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강하게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면이 굉장히 약해요. 같은 입장이지만 보는 관점이 달라서 표현 방법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내는 어떤 유형이냐면 초이성형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모두 무시하고 주어진 상황만을 분석하려고 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분석 능력이 뛰어나고요. 상황 판단이 매우 빠른 친구로서 주변 친구들에게 마치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면 이런 사람이다 라고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옳은 것과 규칙을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에 거기에 속한 사람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부분들은 터치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강한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비난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강한 원칙 내면에 쉽게 상처받고 또 혹은 본인은 나는 열심히 하지만 친구들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라는 식의 생각으로 좀 고립되는 듯한 느낌도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그 다음 방식은 산만형입니다. 이 아이의 표정에서 뭐가 느껴지시나요? 굉장히 개성이 넘치고요. 자신과 타인과 상황,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고려하지 않아요. 그때의 기분과 자기의 감정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규칙과 관계없이 행동하고 말과 행동도 잘 일치하지 않고요. 어제의 말과 오늘 말이 달라지기도 하고, 어떤 원칙에 따라 이동하기보다는 생각하고 말하기보다는 본인의 감정에 따라 말하는 것이 훨씬 많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스스로를 분위기 메이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학급에 있거나 학교에 있으면 왜 시도 때도 없이 남을 웃기려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의 성향이 조금 이런 성향에 속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성향이냐면요, 바로 일치형입니다. 저 아이의 표정에서 보는 저 편안한 것처럼 의사소통 내면에서 개인, 나와 상대방과 환경을 적절히 같이 균형감 있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고요. 심리적으로도 매우 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자존감이 높고요.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려는 성향이 있고 본인이 주체가 되지만 타인도 끌어들여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균형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들으면 일치형이 다 옳은 것 같죠. 모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의사소통 방식이긴 합니다만, 이게 너무 심해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른생활 학생 같은 그런 약간 여러분이 쉽게 말하는 걸로 밥맛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5가지가 전부 다인데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니까 꼭 보십시오. 개인은 어떤 특정 의사소통 방식, 아까 말했던 그 5가지 방식만을 항상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에 속한 상황과 여건과 개인 감정과 여러 조건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것들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만,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우선적으로 선택하려는 성향을 이렇게 5개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는 이 부분이니까 무조건 이런 식으로만 할 거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오해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는 의사소통 방식은 각각 다른 것일 뿐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이것은 그 사람이 나타내는 의사소통 방법에 표현하는 차이라고 이해해야 되지, 마치 비난형은 잘못된 것이고 초이성형은 옳은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선생님이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이유도 우리가 이 5가지 성향으로 분류해놓고 나면 마치 나는 옳은데 저 친구는 잘못되었어, 혹은 나는 못났어, 쟤는 참 멋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잘못하는 것과 잘하는 것으로 구별하려는 성향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이 강의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다른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다음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를 연습하고 또 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5가지 성향을 보이는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주어진 환경에 반응하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어진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조장이 되어서 조별 과제의 중간 점검일이 되었는데 조원 중 한두 명이 하기로 한 과제를 안 하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굉장히 다급한 상황입니다. 이 조별 과제가 한두 명이 빠지면 감점을 심하게 받게 되는 환경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회유형 학생입니다. 이 표정에서 보는 것처럼 이 친구는 타인과 주어진 상황만 중요하지 내가 어려운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발연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리 챙기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리더십이 없어서 그래. 내가 나머지 다 마무리할 테니 다른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미리 챙기지 못해서 진짜 미안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본인이 다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스트레스 엄청 받겠죠. 자존감도 낮아지겠죠. 네, 그런 특성을 보이는 친구들입니다. 한편 반대로 보면 책임감이 강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내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난형입니다. 이 표정을 보시고 이 비난형은 모든 상황에 자기의 입장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기로 한 일이면 정확히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몇 사람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우리 조의 평가가 나빠지는 건 참을 수가 없어. 왜 미리 사정을 얘기하지 않았지?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는 거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쉽게 타인을 비난하고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개인의 사정이 있었던 다른 조원들은 그것을 미안하기 전에 기분이 나빠지게 되면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도 있겠죠.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초이성형 학생은 여기 보는 것처럼 굉장히 냉정하죠. 주어진 상황 분석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진행해온 조별 과제 중 2가지가 수행되지 못했네. 그럼 1가지는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다른 1가지는 지금까지 데이터를 정리해서 한번 채워보자. 뭐 그나마 나은 결과를 얻을 것 같아. 대신 이번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2명은 감점해달라고 선생님께 말씀드릴 거야. 거기에 대해서 불만 갖지 말도록 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정확한 분석이 되었죠. 정확한 처방도 나왔죠. 하지만 상대방의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 입장을 고려하는 부분은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실 이런 형태의 리더십이 옳은 리더십이라고 다소 오해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과주의 또 혹은 좋은 결과만이 그 과정을 대변한다는 식의 생각으로 왜곡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분석은 빠르지만 또 아쉬운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어떨까요? 이런 리더십이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산만형을 볼까요? 표정에서 보이죠? 개인과 자기와 타인과 상황에 대한 거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굉장히 기분파입니다. 내용 보세요. 얘들아, 2가지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까? 뭐 어때? 그냥 못한다고 하든지 지금까지 자료로만 대충 해서 내자. 선생님도 우리 입장 다 이해하실 거야. 야, 그나저나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떡볶이 먹으러 안 갈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굉장히 기분 좋고 유쾌합니다.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도 주지 않아요. 하지만 어떠냐면 본인이 조장인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 같죠. 이런 이미지가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3가지가 균형감 있게 자기와 타인과 상황을 균형감 있게 만든 일치형 학생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한번 볼까요? 총 5개의 과제 중 2가지가 수행되지 못했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친구들도 개인의 사정이 있었을 것 같아. 우리 조는 이 두 가지만 채워지면 우수한 성과를 낼 것 같은데, 그러니 남은 기간 동안 역할을 분담해서 좋은 성과를 거둬보자. 자, 그럼 나는 선생님께 조별과제 제출일을 조금 연장해 줄 수 있는지 여쭤볼게. 다들 열심히 해보자. 이 일로 조원들 서로가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다 같이 힘내서 한 번 더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바른 말이고 옳아 보이면 어떠세요? 여러분 솔직한 감정으로 좀 반말 같지 않나요? 옳은 일이지만 또 너무 옳은 얘기만 하면은요, 뭔가 공자왈, 명자왈 하는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가장 안정되어 있는 일치형 학생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보셨나요? 이 5가지의 표현 방법은 각자의 특성을 굉장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 특성을 따라서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를 어떻게 좀 개발을 하면 이 5가지 학생이 자신의 표현도 하면서 자신도 성장하면서 상대방의 의사소통을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나의 표현 방법을 잘 알았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시하는 것이 바로 나 전달법입니다. 부제가 나를 나타내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사실 이 나전달법은 이것만으로도 몇 시간 동안의 훈련이 필요하고 그러고도 사람 내면에 있는 자기의 표현하는 습관 때문에 잘 고쳐지지 않는 게 나전달법입니다만 오늘은 이런 식으로 훈련하면 되는구나 정도의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신다고 생각하고 너무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전달법이란 상대방이 나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며 나를 주어로 말하고 내가 느끼는 영향과 내가 느끼는 감정을 말하되 상대방을 공격하지는 않는 표현 방법을 나전달법이라고 합니다. 자, 아래 보이는 나전달법과 반대 개념인 너전달법을 한번 잘 비교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를 보시고요. 두 번째를 보시고, 자, 세 번째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나전달법은 주어진 상황에 얻게 된 결과와 거기서 내가 느끼는 느낌만을 표현을 하는 것이 나전달법인데, 너전달법은 주로 비꼬기, 지시, 교화, 비판, 평가, 경고 등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다치게 하겠죠. 효과를 보십시오. 나전달법에서는 내가 이렇게 느꼈고 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바꿔갈 거야 라고 주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말하는 사람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너전달법은 너가 잘못했고 너가 문제고 너가 원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비단 그 객관적인 잘못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 스스로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음을 닫거나 행동을 거부하게 되는 그런 부가적인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게 되겠죠. 자, 나전달법을 좀 더 볼까요? 이 나전달법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행동에 대해서 느낀 바를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내가 이런 행동을 통해서 뭘 느끼고 싶고 너가 이런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객관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보호할 수 있지만 나도 보호할 수 있는 그것이 나전달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까 보였던 이 친구 약간 그 회유형 상대방의 입장만 이야기해서 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한 거야 라는 이 친구가 나전달법을 훈련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주어진 상황에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우리 조원 중에 2명이 과제를 하지 않고서 우리 팀이 나쁜 평가를 받게 될까 봐 너무너무 걱정이 돼. 자, 본인의 회유 방식,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들을 말을 했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무조건 잘못해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는 그게 걱정이 된다라고 나전달법으로 표현이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기보단 우리 모두가 팀워크를 발휘해서 함께 대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말하면 나도 책임을 지지만 우리도 함께 책임을 지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서 그 누구도 공격하지 않고 나전달법으로 상대방의
상대방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왜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될까요? 학급에서 몇십 명의 학생들, 전교생의 몇백 명의 학생들과 생활하는 여러분은요, 끝없이 의사소통을 하고 표현을 합니다. 학급 활동, 동아리 활동, 체육 활동, 학교 축제에서 또는 수학여행에서 끝없이 대화하는데, 선생님이 여러 학교에 근무하면서 아이들이 다투고 싸우는 거 보니까 대부분이요, 옳고 그른 것보다는 표현의 차이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싸우더라고요. 그러면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대방의 표현법을 이해하면, 저 친구는 회유형으로 말하는구나. 저 친구는 비난형이라서 상대방에게 좀 잘못을 많이 지적하네. 라고 이해한다면 그 친구의 나타내는 모습들 속에 첫째는 내가 상처를 적게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나의 표현법을 한다면, 나의 표현 방법을 나의 표현법으로 좀 더 깔끔하게 멋있게 다듬어 간다면, 좀 더 말하는 방식을 세련되게 한다면 나의 표현이 상대방의 설득을 얻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빙산을 그려놓고는 이것을 성격에다가 심리학에서는 많이 비유하는데요. 빙산의 아랫부분을 캐릭터라는 성격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말로는 성품이라고 하겠죠. 빙산의 윗부분은 personality, 개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성격의 두 측면이라고도 설명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 personality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원어로 페르소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 뜻이 바로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나타나 보이는 외형의 성격, 표현 방법은 가면이 되고 여러분 내면에 깊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은 캐릭터, 성품이 되는 거죠. 우리는 마치 퍼스널리티, 즉 페르소나, 가면으로 상대방을 봅니다.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친구들의 선생님의 내면, 캐릭터를 좀 더 보게 된다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질 뿐더러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좀 더 성장하는 기회를 얻게 되겠죠. 첫 시간에 선생님이 보여줬던 이 페이지가 기억이 나나요? 여러분은 대학교를 앞두고 있는, 대입을 앞두고 있는 지금 수능 시대에서 학생부 시대로, 그래서 능력의 시대에서 역량의 시대로 바뀐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 도전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었죠. 다시 이 그림을 볼까요? 관점을 바꿔봅시다. 결과적으로 너는 과제를 잘했니, 못했니, 점수를 몇 점을 받았니, 동아리 활동에서 부장을 했느니, 안 했느니 라는 그 능력의 시대에서 이제는 이 과정의 시대. 너는 주어진 역할을 어떻게 감당을 했니? 자기의 내면 세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니? 이렇게 바뀌는 것이 21세기 인재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는 것이죠. 이건 대학교나 기업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폭을 줄여서 이걸 여러분 대학 입시로 가져와 볼까요? 그러면 정시전형, 결과적으로 점수를 몇 개나 더 맞추었니? 라고 대학을 가는 게 정시전형이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소통 방법을 알고 나전달법으로 훈련하고, 그래서 발표 능력도 조금 더 나아지고 친구들과 소통도 좀 더 하게 되고 토론 활동도 열심히 참여하게 되고 하크넷 수업이나 여러 가지 활동에서 여러분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서 여러분이 대학교, 상급 학교로 가는데도 도움이 될 뿐더러 나중에 여러분이 취업을 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할 때에도 이 내면의 경험들이 바깥의 결과들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 왜 배워야 되는가 입니다. 자, 이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버지니아 사티어가 말한 의사소통 유형은 5가지,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일치형이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마다, 각각의 의사소통 방식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다르고요. 각각의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때 더 좋은 것과 더 나쁜 것은 있지 않으며 각각의 의사소통 방식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게 된 자신의 방식을 좀 더 세련되게 다듬을 수 있는 방법이 나전달법인데, 상대방이 나를 명확하게,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이 표현 방법으로 주어진 상황, 결과, 느낌을 체계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을 공격하지도 않고 나를 비난하지도 않는 아주 건강한 인간관계, 건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사소통 유형의 5가지 잘 아셨나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혹은 언니, 오빠, 동생은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나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어떤 식의 의사소통 방식을 가지고 있나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다양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배울 게 많은 세상이겠죠. 버지니아 사티어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사람은 서로 공통점 때문에 친하게 되나 서로 다른 차이점 때문에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여러분이 학교에 등교해서 친구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과 다른 친구들을 왜 저렇게 나와 다르지라고 비난하지 말고 다른 친구들에게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내적인 모습을 성장시키고 그래서 외적인 여러분의 모습도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의 고교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